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 셋째 주 7월 16일. 오늘은 노을 경마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꼭, 예. 자, 역시 이제 토요일 일경주와 마찬가지로 국내산 육군 이세마 마리영 경주입니다. 여기는 조금 내용이 틀려. 조금 그 토요일 첫 경주하고 좀 틀린데, 일단 2번 토르의 망치. 컬러지 플레잉의 혈통이고 조교를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놨는데 약간 어려서 그런지 신장력이 조금 안 나와요. 근데도 그렇게 힘이 들 텐데도 보면은 쟤 힘들어 하는구나. 저렇게 힘들면 발을 바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바꿔요. 그럼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 지금 현재 1분 5초대 주행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바로 뭐 어떤 경쟁력을 보일 거다. 뭐 조교를 잘해서 뭐 한 주 만에, 그러니까 한 두 주의 어떤 훈련을 받고 걸음이 그냥 난데없이 늘어날 거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실전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보고 계시면 뭐 나중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크레이창은 뭐 첫 번째 주행 심사 보니까 뭐 난리 폈고 두 번째도 뭐 모래 맞고 그냥 뛸까 말까 뭐 그랬고요. 화산기현. 이거 지난번에 이게 모래 때문에 조교를 안 했다가 이번에는 조교를 했는데 과연 조교를 해가지고 얼마큼 뛸는지 뭐 그것도 좀 그렇고 나머지 마피는 좀 그렇고요. 남는 거는 1번 더 플레이어. 골든 드래곤이 있군요. 일단 골든 드래곤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행 심사는 뭐 이탈부터 안 돼요. 스타트부터 안 돼가지고 이제 뒤에서 경기를 펼쳤는데 마지막 하롱 타임이 12초 2야. 근데 두 번째도 못 따라갔는데 13초 5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 다 달라. 이러면 안 되죠. 두 번 다 그냥 12초 5를 끊었다면 저 말 그냥 전형적인 추입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13초 5 맞죠? 13초 3. 13초 3을 끊었단 말이에요. 1초가 넘는 거면 1초면 뭐예요? 0.4, 0.8. 이게 두 발 반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0.2초가 반발이니까. 그럼 0.1초면은 두 발 반 정도 차이 나는 거. 두 발 반. 그러면 6m씩 잡으면 12m, 15m 차이네. 15m. 15m를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두 번의 주행에서. 기록은 같은데 15m의 어떤 차이를 냈다? 이런 거는 좀 뭔가 꾸준히 재걸음을 뛴 건 아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두대물입니다. 요거는 조심하시죠. 조교도 좀 하고, 지난번에 이제 발주가 반 박자 늦어가지고 막 밀고 나왔어요. 이 조상범 기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캐리어예요. 늦었다고 해서 그 늦은 걸 만회하려고 해. 초반에. 그럼 초반에 늦은 거를 만회하려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힘소지 될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뭐 이제 베스트 전사 같은 경우는 늦어도 그냥 잡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오히려 신마들한테는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이 돌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센 반격. 지난번에 주인권 기수가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이게 선행은 뭔지 그때 뭐 지금 기억은 못하겠고. 여기서 이제 7번이에요. 7번 달았어. 9번 달았어요. 이게 자꾸 3코너에서 나가려고 해요. 바깥으로 이제 외곽 사행을 하는데, 이 외곽 사행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곽 사행은. 일단 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이제 겁을 먹으면은 그래요. 내층에 있는 말을 보고 겁을 먹으면 나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 스피드예요. 스피드를 제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이제 외곽 사행 일본 말은 안 쓰기로 했으니까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스피드를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선행마와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제어를 하면 뒤로 가죠, 말은. 스피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마피를 같이 바짝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어를 해서 뒤로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모래를 안 맞추기 위해서 이제 스피드를 내주는 거예요. 선행 외곽에서 이렇게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은 100이면 100 타일로 땡겨서 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공간이 충분히 있다면 뭐 더 좋겠고요. 근데 나는 죽어도 이마필 옆에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내야 되거든. 그럼 이게 450m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직선 450m, 코너 450m 곱하기 넷, 450 곱하기 넷, 1800m잖아요. 주로 자체가. 그럼 450m를 무리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낮에서 이게 뛰겠냐고요. 안 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게 지금 여기서 외곽 사행이 첫 번째 겁을 먹어서 그랬냐, 스피드를 제어를 못해서 그랬냐, 아니면 얘 자체가 기본적으로 뛰기 싫어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맞는데 만약에 기수가 바뀌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땡겨서 뒤로 들어갔어. 뭐 이게 꼭 선행 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위권으로 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큼 뛸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더 플레이어, 퍼지킹, 스마트캣, 자 이렇게 이제 세마필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번 지난번에 더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얘도 보면은 허리가 길어요. 허리가 길어요. 그래서 뒤를 좀 뒷다리의 파워가 부족해요. 조금 부족해요. 근데 그거를 지난번에도 1번 기회됐지만 기수가 바뀌었어. 같은 1번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여파를 최소화시켜서 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기수가 안착을 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캐시입니다. 지난번에 뭐 난리들 피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말이 430km 나가는데, 430km 맞아요? 예, 430km 나가는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저 토요일자 얘기했던 오키드 밸리예요. 오키드 밸리는 체구나 많이 크지. 얘는 체구나 430km밖에 안 나가는데 허우적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주로에는 딱 어울리기 때문에 무시는 못해요. 예, 어울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가벼웠지 않나? 4%였었어요. 12초 7이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뭐 잘 붙고, 붙은 거 온 게 아니네. 7발부터 시종 몰았대네. 좀 역시 이제 오키드 밸리 모양 좀 약간 늘어지는 걸음이고. 근데 오늘 주로는 가볍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뛰어봤다라는 것도 얘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제 퍼지킹인데, 이 퍼지킹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월요일 날인가 왈가닥이라는 이제 인기마요. 조금 있으면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파워? 파이어 파워랑 이제 둘이 이제 인기 1, 1700 뛰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이제 이따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왈가닥을 아주 그야 소위 말해서 놓고 쳐요. 얘가 가랭이 찢어져도 이 퍼지킹을 못 따라가요. 근데 이 퍼지킹이라는 마필이 단점이 왼발만 쓰더라고요. 왼발만 쓰는데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등치나 뭐 이런 것들 유연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캣이나 오키드 밸리나 스마트캣, 오키드 밸리, 얘도 같은 그 맥락이에요. 같은 그런 주행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왼발만 쓰는 단점까지 갖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딱 결론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런 얘기 있죠. 1000m에서부터 이 4코너까지 오는 그 속도, 이 스피드와 여기서 여기까지의 꼬링까지의 스피드가 얘는 똑같아. 즉 무슨 얘기냐면은 장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 주폭으로 가는 겁니다. 주폭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토요일째 얘기했던 그 뭐죠? 해운대 갈매기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걔 13초 8이에요. 스타트 능력이. 걸작선이 13초 4고요. 그러면 0.4초 차이야. 0.4초면은 한 발이죠. 한 발이면 얼마예요? 6m. 평균 6m 차이 난다고. 6m를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주폭으로 공중 뛰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발 뛰면 얘는 한 발 뛸 때 얘는 한 발 반을 뛰는 폭이에요. 주폭이 크기 때문에. 그 주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폭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그런 거고, 만약에 그걸 땡겨서 아까 얘기했던 히든 브레인처럼 땡겨서 선행을 가는 게 아니라 라스트에서 한 번에 몰았어야지 그랬을 때는 얘는 큰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식의 전개가 얘가 펼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이 경주입니다. 1200m. 이제 이런 경주는 그냥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토요일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 하나 이제 다 흠이 큰, 그러니까 장점보다 흠이 큰 그런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텔스 박도 보면은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정정희 기수가 뭐 쥐어 짰지 않으세요? 그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디온디 그 마필을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전 이경주가 조금 센 편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운디가 착순도 못 오는 걸 보고 이 편성이 약한 편성이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다음 맥스만은 이게 너무 나대요. 430kg짜리가. 그래서 보조주로 해서 김옥성 기수가 차분히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 정진지 안 타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주로 해서 선행을 가요. 유일하게 지금 얘가 갖고 있는 순발력이 조금은 근소하지만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가되 얼마큼 버틸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고요. 나머지 없잖아요. 럭키언이 공백기, 퍼프리크.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1텐 열어놔요. 1텐 열어놔. 3번이 선행을 가서 언제 얼만큼 버틸 것이냐. 얘를 축으로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뛴 것도 없고. 1텐 열어놨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이 흠이 더 많은 거예요. 공백기 얘는 얘도 보면은 제가 토요일자에서 뭐 얘기했죠? 체장은 길고 다리는 좀 짧고 허리는 길고 그런 마필이고, 이 퍼프링크가 갑자기 그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얘 레이싱킨하고 이제 동반 스포를 뭐 여러 차례 했는데 그거 따라가기 막 힘겨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걔의 단점이 이런 어떤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교만 막 열심히 뛰어다녔을 뿐이지 그렇게 독보적인 건 없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이 경주는 이게 지금 5군이기 때문에 6군은 출마 등록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대를 몰라요. 근데 5군부터는 이제 6군만 빼고 국내산 6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미 출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요. 레이스가 이제 분할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이제 헷갈리기도 합니다만은, 분할이 안 됐을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강 히어로가 지난번에 인기 9위에서 날라왔어요. 얘가 잘 뛰었냐? 아니거든요. 그냥 지난번에 제가 조금 있으면 또 얘기할 텐데 여기 나오나요? 아니죠? 여기 나오나?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 번 잘 뛴 걸 갖고 그게 그 말의 능력인 양 치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주 자체를 보면은 앞에 가는 마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섰어요. 아까 제가 지금 토일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경주예요. 인기 많되 믿을 수 없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주였었어요. 그런 경주에서 한강 히어로가 뒤에서는 아니지만은 선입권 외곽에서 꽉 붙들고 있다. 남들 다 무너지니까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경주에서 그렇게 탈 수 있는 말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주 편성 자체가 그런 편성일 때는 어떤 기수가 힘 안배를 자라날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경주 자체가 세냐? 그렇게 절대 아니고. 자, 글로벌 참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28조 마지막 최상식 조교사가 이건 고장 나가지고 그때 몇 주 만에 나왔죠? 10몇 주 만에 나왔어요? 인기 2위였었네 그때도. 5월달 3월달에 출전해서 3월 12일 날 출전해서 5월 27일 날 이제 이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둘째 주라고 셋째 넷째 4주, 그 다음에 또 3주, 그럼 거의 9주 만에 나왔네요. 9주 만에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7주 만에 나왔어요. 자전지 파행.
조교를 조금 지난번보다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엔 조교도 안 하고 막 부자연스러운 걸음에 뭐 진짜 뭐 뛰기도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워낙 판이 약하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탔죠. 외곽이죠. 선행 외곽. 4번 뭐죠? 4번 나홀곤이 외곽에서 나홀곤이 죽이고 이제 입상을 한 거. 나홀곤이 죽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항우 채강이 날라와서 항우 채강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그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말들을 지금 좀 뭐랄까요? 좀 입상은 했어. 6번, 7번이 입상은 했지만 상대들을 너무 좀 약하게 만났고 이제 9번 소아라 미미도 마찬가지죠. 소아라 미미도 450 선행 가서 지난번에 죽기 살기로 선행 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스트 유저를 제가 그래서 퍼스트 유저를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 탔나 2번 탈고 그래서 안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예상 착살났지 않습니까? 이런 소아라 미미한테 지는 마필, 이런 마필을 못 이기는 마필이라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게 경직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런 거 뭐 2번 달았지 않습니까? 다 아웃시키고 여러분들 이런 말 다 들어와서 다 죽었어요. 제가 망가졌다고요. 근데 이런 편성에서 선행을, 얘가 지금 여기서 선행을 가? 못 가요.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논스톱입니다. 논스톱이 지난번에 몇 주 만에 나왔다고요? 논스톱이 뭐야? 논스톱이 몇 주 만에 나왔어요? 네, 8주 만에 나왔어요. 8주 만에 나와가지고 15kg 불어갖고 나왔어요. 뭐 이거는 뭐 일단은 기본이 15kg를 빼갖고 나오느냐 못 빼갖고 나오느냐. 근데 뭐 지금 동반 그 훈련을 많이 했죠. 얘가 뭐랑 했냐면 일단 첫 번째는 토요일 날은 이게 뭐야? 영웅대마랑 토요일 날은 영웅대마랑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컴퓨터 레벨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인가는 컴퓨터 레벨과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동반 스포를. 그러니까 15kg까지 아니더라도 한 5에서 10kg 정도 이렇게만 빠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그 논스톱 선들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모래 맞으면 막 환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영철 기수가 그 다음에 선행 가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내측에서 따라가서 이제 취입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얘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외곽에서 나가야 되니까 힘을 쓰고 나가죠. 그랬을 때는 얘가 다시 한번 그런 악벽이라 그럴까? 주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주행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이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스크림은 제가 나올 때마다 이혁 기수가 데뷔전인가 두 번째 경주에서 선행 가서 이겨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됩니다. 얘 부자연스러운 걸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드린 후구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간결하지 못한 그런 훅 갖고 있어요. 후구를. 이 뒤쪽에 후구의 씀이 그러니까 엉덩이 쪽에 엉덩이에서부터 뒷다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어떤 그 간결하지 못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교로 이제 극복을 시키는 거예요. 조금 보정을 한다 그럴까요? 보정이라 그래 하는 게 뭐 옳은가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안토니오 기수의 불량주로의 3번 게이트에 선행 가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얼만큼 버틸지 몰라도 일단은 모든 조건이 얘한테 좋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3번 아이스크림입니다. 한강 히어로 글로벌 체험거 뭐 지난번 뛴 게 있으니까는 뭐 해두고 난 다음엔 그러면 남는 거는 이제 논스톱 썬더가 얼만큼 체중을 제 컨디션을 맞춰 갖고 나왔냐 빼가지고 제 컨디션을 맞춰 갖고 나왔냐 이게 관건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군해산 5군입니다. 바람의 검 11주 만에. 지금 제가 이제 안병기 조사가 지금 이제 기수 섭외를 조금 달리하죠. 그동안은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에 능력이 있으면 누가 타도 오는 건 와요. 근데 약간의 어떤 뭐 흠이라 그러면 조금 말이 이상하고 단점이 있는 마필을 유거를 보완해서 탈 수 있는 기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분명히 그냥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은 누구 말만 따로 나 지금 새끼줄 묶어 놓으면은 말장대 얹혀서 새끼줄 묶어서 꽁꽁 묶어 놓으면 올 수 있는 말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말도 안 타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예상인가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타도 온다 이거야. 내가 지금 말 못하는 내가 말쟁대 올려놓고 새끼줄 꽁 떨어지지 않게 새끼줄로 꽁꽁 묶어만 놓으면 오는 말. 그게 능력 맞아. 근데 이제 어떤 단점들이 있잖아요. 뭐 말이 조금 뭐 주행이 불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보완해서 탈 수 있는 기수가 그게 능력 기수거든요. 뭐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자기가 이제 기승술이 또 탁월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외국 기수들의 어떤 그 지금 안토니오 기수나 이런 기수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지하고 타거든요. 근데 웬만한 기술은 보면은 일단 죽기 살기로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몰고 나가는 거예요. 말의 단점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왜 힘한 배를 해줘야 되느냐. 한강 히어로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 왜 힘한 배. 그다음 아까 그 뭐야 7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들. 그런 단점, 요 조그만 단점을 기수가 커버를 해줘야 돼요. 자기 기승술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능력이 그만큼씩 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문시영 기수인데 이 단점이 뭐예요? 이 바람의 검이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없었나요? 좀 자세가 낮은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저거는 아니고 이제 그거를 얼만큼 끌어내느냐. 문세영 기수가 한 번 입상하고 한 번 입상했어요. 예, 한 번 딱 슈프린스타 비트 이런 마필들에게 졌어요. 최범현 기수가 타고 뒷심이 없어. 최범현 기수가 13초 4, 나머지는 14초, 그 다음에 조한별 기수가 13초 7, 15초 1, 안토니오 기수가 14초 5,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가 14초 1. 왜 뒷심이 없느냐?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머리를 내리고 뛰기 때문에 점두 운동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고 뛰는 스타일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기승술을 좀 커버를 해야 되겠고. 스마트볼은 18전에 이거 다 보여준 거. 이게 지난번, 그러니까 얘가 다 보여준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다 보여줬다. 능력을 다 보여줬다. 그래도 얘가 뛴 게 1분 22초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본을 얘를 중심으로 해서 더 잘 뛰는 말이 있나 없냐. 그걸 판단하지. 다 뛰었다고 해서 얘가 뭐, 이거는 뛸 거 아니에요. 1분 22초는. 근데 여기 지금 1분 22초 뛰는 말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봐야죠. 그런 거. 다 뛰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캠플세이버, 희망오름. 이거 지금 이동학 기수인데. 자, 이마필의 단점은 뭐냐? 제가 이제 문정균 기수가 기승했을 때 3번 달았을 때요. 그때 한번 3번이에요? 몇 번이요? 하여튼 다 그랬어요. 3번이. 예. 4월 15일 날. 이때 추천드려서 3번. 근데 얘도 보면은 결정타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정타 없다. 왜 없어요? 결정타가? 얘도 보면은 그러니까는 어떤 미세한 부분이에요. 미세한 부분인데 타이어가 빵꾸가 나 있어요. 지금. 근데 그 타이어에 빵꾸 나는 걸 갖다가 문정균 기수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슈퍼액톤의 이동학 기수와 조인건 기수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다. 꿀주였잖아요. 슈퍼액톤 31조 말. 인기 빵빵 실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탔어요? 이동학 기수는 여기 바닥에서 붙들고 있었어요. 조인건 기수는 막 밀고 나가잖아요. 상코나 돌 때 급하잖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동학 기수가 이걸 딱 빵꾸 난 걸 이제 지가 이제 바람을 넣을 거예요. 본인이. 기수가. 지가라 그러면 안 되지. 기수가 이제 바람을 놓갖고 타. 자전거 내가 라이딩 하다 보니까 빵꾸 났네. 좀 가다가 저기 가서 자전거 포에 가서 바람 좀 넣고 가야지. 그거거든요. 근데 다른 기수들은 빵꾸 났어. 에이씨 몰라 그냥 가. 가다가 자전거 버리고 가 그냥. 안 되죠. 고쳐서 타야죠. 그럴 겁니다. 이동학 기수는 고쳐서 탈 거야 제가.
그 다음에가 이제 7번 티아라인데 이건 이제 주행 악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주행 악벽은 이거는 신도 몰라요. 그냥 모래 맞으면 왔다 갔다 막 뛰고 조교 때도 보면은 막 지 맘대로 뛰려고 그러고 근데 마지막에 목요일인가 수요일날 김기현 기수가 발주대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서부터 막 뛰어오는데 보니까 잘 뛰더라고요. 얘는 하자가 없어요. 지난번에 발주 악벽 안 들어갔어요. 주행 거부에 뭐예요? 진입 불량. 들어가면은 뭐 뛰겠죠. 들어가면은 모래 맞는 것만 피해가면 좀 뛸 수 있는 마필. 제가 데뷔전 때인가 두 번째 경주 때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고 천둥세자 있고 수아라투트 이거 뭐 490km 나왔는데 지난번에 위너 드래곤이요. 조금 있으면 위너 드래곤 나올 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취입은 안 되는 마필이고 바람의 걸, 스마트 걸, 희망오름, 에이스 티아라 이런 마필들로 좀 경쟁력이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사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9마리가 출전했고요. 이제 이 5번 머니 장군이 이제 제대로 임자 만났잖아요. 이제 제대로 이제 지금 김효정 기수가 계속해서 타왔던 마필이에요. 이동학 기수 타고 김옥순 기수 타고 뭐 근데 이제 이동학 기수가 3착을 한 번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진정한 취입이 얘가 입상 여부를 떠나서 취입이 뭔가 보여줄 겁니다. 이동학 기수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강 파워입니다. 한강 파워인데, 역시 이제 카우보이 카레 혈통치고는 조금, 맹숭맹숭하죠. 이 카우보이 카레 혈통이 전부 다 근성이, 전부 다는 뺄게요. 웬만하면 근성이 좋은데, 얘는 맹숭맹숭해요. 즉, 무슨 얘기냐. 체형에서 나오는 힘으로 뛴다 이거예요. 거기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오크스 벨리라든가 머스크맨 또 하나 뭐였었죠? 등치 큰 거 그거 그런 식의 주행 자세를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 1번 게이트에 있고 1번 게이트가 불리할 거예요. 얘한테 주로가 가볍고 단출한 편성이니까 무시는 못하지만 저는 오늘 이 머니 장군의 막판 역습동 추월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걸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강파워 승군전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누구예요? 막 사코나 도는데 효정이 막 그 바깥에 늦바른 안토니오 기수의 아침 뭐죠? 33조 말 아침 기상? 뭐 그게 뭐였었죠? 막 부딪히고 늦발해가지고 깡바다 음파 챔피언인가요? 음파 챔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뭔데? 하여튼간 뭐 5번 달고 그 누구예요? 5번이라 그러면 안 되지. 말 이름 기억해야 되는데. 안토니오기서 늦발해가지고 외곽으로 돌아 나오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말고 그 다음에 김효정 기수는 안배하는 건 좋은데 제가 그 토일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임기현 기수나 뭐 제가 요즘엔 뭐 이동학 기수, 장철 기수, 이혁 기수 막 그러면서 임기현 기수도 이런 건 잘하죠. 김효정 기수 잘해. 근데 이 두 기수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기수하고 비교했을 때 주먹이 높다. 주먹이 높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째 경기도지사회에서 포레스트 뭐 그것 때도 라운 포레스트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머니 장구 같은 경우 주먹 내리고 안배하지 않습니까? 말한테 질질질 끌려가 다니지만 않으면 돼요. 안배 그러는데 여러분들 말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말의 어떤 스피드를 내가 내 주먹으로 인해서 나의 기승술로 인해서 그거를 제어를 해주는 게 그게 기수가 말장등에서 기승해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거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점을 커버시켜 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을 뛰게 하는 걸 말이 스스로 뛰려고 하는 걸 제어를 해주는 게 그게 기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게 주먹이 높아가지고는 웬만해서는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머니 장군이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마필 이 블루인드입니다. 블루인드는 제가 뭐 예전에 이게 아마 그 박병 기수가 한번 타고 들어올 때 제가 추천드렸고 그리고 나서 뭐 가끔 추천드리는데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김덕현 기수가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 이현종 기수하고 이제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이현종 기수가 이제 6개월 기승 정지 먹고 들어온 이후에 같이 이제 말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자기도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제 생각인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현종 기수가 돌아올 때까지 뭐 말을 안 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딱 기승전결 풀리고 이현정 기수가 기승전결 풀리고 나서 이제 같이 기승을 하는데 이현정 기수도 이현정 기수지만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기수가 많이 늘어서 좋아요. 이동화 기수, 이혁 기수, 장추열 기수, 뭐 김여정 기수, 그다음에 요 이현정 기수 나타났고 또 이제 여기에 추가할 기수가 이제 이 김덕현 기수예요. 일단은 이 김덕현 기수나 조상범 기수나 뭐 거의 뭐 이 기승 자세는 좋아요. 근데 가장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기승 자세가 첫 번째가 되겠지만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냐면은 이 주먹의 부조, 명령을 전달하는 이 부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승 자세가 좋으면 이 주먹은 따라와요. 따라오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 기승 자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김덕현 기수의 어떤 기승 자세를 보면은 뭐 제가 예전에 그 유승환 기수를 많이 신천했는데 유승환 기수는 요새는 조금 그 뭐랄까 좀 안일해졌다랄까 초심을 잃은 것 같고 이 김덕현 기수가 반면 이제 두각이 됩니다. 근데 이 블루인드라는 마필이 뭐냐면 모래에 민감하고 신장력이 없어요. 조금 뻣뻣해요. 근데 이거를 경기도지사배에 출전하는 메타블레이드랑 동반 습보를 하는데 걔가 져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이제 지는데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점들을 김덕현 기수가 그런 것들을 커버를 시켜주는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교를 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골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장력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떤 힘이 꽉 차가지고 밥 잘 먹고 컨디션 좋을 때 더 버텨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럭셔리 킹입니다. 이 럭셔리 킹은 제가 이제 그 3차 볼 때 조재철 기수 3차 볼 때 그때 아주 뭐 그 좀 정말 이제 마음속에서 회심의 한 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먹고. 근데 얘가 왜 여러분들 어떤 결정타를 그날도 보면은 결정타를 못 보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보면 김철호 기수가 바닥에서 꽉 붙잡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화시벽처럼 화시벽은 이제 그렇게 이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여기 있잖아요.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라스트에서 이제 지난번에 날라와요. 날라와도 12초 8을 끊었는데 라스트 활용 타임이 12초 8인데 이게 상대가 뭐예요? 파이널 축제 금빛천하 은빛 돌붕 티즈 뭐 상대는 그렇게 약하진 않네요.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토일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김철호 기수나 박태종 기수나 10중 8구는 몰고 10중 7, 8은 몰고 나오는데 10중 2, 3은 안 몰고 나오더란 얘기예요. 붙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말, 이거는 뭐 조교사가 시켜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런 걸 해낼 수 있다라는 자체가 분명히 어떤 기승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박태정 기수나 김철호 기수나.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언제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네. 10중 8구는 몰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말을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마필 이제 여기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이게 좀 많네요. 5, 1, 4 그다음에 럭셔리 킹은 늦게서 올라오는데 제가 이 마필을 된다고 말씀드린 김철호 기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7번 누구예요? 비엔토입니다. 비엔토. 성질이 아주 날카롭기는 칼칼하기는 아마 경마장에서 손가락 하나 꼽힐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뛰다가 그 임다빈 기수가 선행 가는데 외곽에서 누가 막아줘가지고 물 먹으러 가는 말이잖아요. 근데 외곽에서 누가 막아줘가지고 이제 2차가 왔어요. 얘도 보면은 아까 럭셔리킹 제가 할 얘기를 못했는데 얘도 보면은 허리가 길어요. 체장이 길어요. 그래서 결정타를 못 낸다라는 얘기를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이 비엔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엔토도 똑같은 체형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얘는 성격까지 칼칼해. 그래서 자 지난번에 1200을 뛸 때 1200 첫 번째 요 근래 지난번 1300, 1400, 1400인가 지난번
1400 뛸 때 말고 그 전에 1200 뛸 때 11번 게이트 달았는데 외곽에서 이용호 기수가 질질질질 끌려 나와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끌려 나와서 힘한 배가 절대 안 돼. 절대 뺄게요. 뭐 많이 안 돼. 많이로 바꿀게요. 많이 안 됐어. 자, 근데 이 1400에 뛸 때 1번 게이트 달았는데 더 잘 뛰어. 왜 더 잘 뛰었어요? 이게 진로가 막혔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그냥 뒤에서 붙들고 있어요. 말한테 말이 끄니까 질질질 말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앞에 진로가 막혀서 벽이 닫혀지게 어디 나올 데가 없어요. 돌아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 나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1200 뛸 때는 11번 게이트니까는 말이 여기에 무리가 이만큼인데 외곽으로 돌아요. 막 끌고 나와요. 근데 1번 게이트 1400에서 더 잘 뛰어. 막혔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 조절이 자동으로 오토로 힘한 배가 됐기 때문에 그만큼 뛴 거라고요. 근데 오늘은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예. 자,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머니 장군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세게 본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경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400m. 뭐 용비서울 있네요. 자, 용비서울이 지난번에 주로가 3%였었어요. 3%인데 그때 8번 달았어요. 8번 달았는데 8번이고 9번이고 80번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편성입니다. 편성. 이 경주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자, 이 용비서울 같은 경우 보면은 편성이 선행마가 없었어. 선행마가 없었기 때문에 13초 8. 이게 13초 8이라는 거는 경마장에서 절반은 13초, 거짓말 못해서 절반은 13초 8은 다 갖고 있어요. 빠른 마필이 뭐 13초 2, 뭐 13,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초 3, 2에서 4, 5 안에 다 들어. 이런 말들이 선행마죠. 이건 선행이냐고요. 남들이 선행을 못 갔기 때문에 1400에서 몰고 선행을 갔어. 1800. 라트에서 얼마나 똥줄이 타는지 아무도 못 오르는데 200m를 남겨두고 막 두들겨 패서 격차가 대차야. 이게 기수예요. 뭐 이기는 거 좋지. 네. 이기는 거야 뭐 좋은데. 아니, 참 웃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선행을 가요, 못 가요? 자, 13초 8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그 누구예요? 이혁 기수가, 이걸 어디다 적어놨지? 이혁 기수인가요? 사경. 자, 아무튼 왜 지금 2승을 했는데 지금 이전에가 누구예요? 예, 이혁 기수가 1000m에서 선행을 가요. 발발 거리면서 선행을 간다고요. 지난번에는 좀 체구에 비해서 420kg짜리 체구에 비해서 뭐 좀 힘이 찼는지 주폭은 그때하고 1000m 뛸 때하고 좀 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얘가 지금 선행을 못 가서는 졸전이잖아요. 그야말로 좋은 편으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에요. 근데 선행을 오늘 가느냐 못 가느냐 관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문제 있어요? 4번 게이트에 있고 승군전이고 이게 예상에 다 있어요. 선행 갈 수도 있지.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얘보다 빠른 마필이 뭐 있어요? 뭐 투어킨, 안쪽에 디바인 퓨처도 있고, 컴플리트 레벨이 있네요. 컴플리트 레벨.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번이 선행을 가려고 하면 여기서 지금 7번이 괴롭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월등히 빠르면 되는데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0.23초 차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덜커덩 해가지고 얘가 변수라도 보이고 얘가 뭐 제대로 하면 얘 또 선행을 가.
그러니까 문제는 얘가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이 컴플리트 레벨입니다. 요건 지난번에 요게 따라갔죠. 선행마 두 마필 뒤에 이렇게 따라갔어요. 뒤에서. 아까 제가 엔젤하고 레벨하고 좀 헷갈렸는데 요 레벨은 흑갈색의 마필이고 아까 엔젤은 회색마예요. 예. 자, 이런 식의 전개. 그러니까 7번이 그러니까 얘 목숨은 용비서울의 목숨은 7번한테 달렸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빠른 마필 또 있지 않아요? 용비서울, 가나 패션도 빠르고 콩코드 스포트, 토클래스, 투워킹 빠른 마필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누가 선행을 가느냐? 오늘은 누가 선행을 가느냐? 누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 이 9번 토클래스가 갑니다. 토클래스가. 이 마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미 지금 정정희 기수, 하정은 기수, 지난번에 두 번째로 임기현 기수가 보여줬잖아요. 예? 자, 11번 게이트에 있을 때, 11번 게이트에 있을 때 누가 들어왔어요? 정이잖아요. 이 정정희 기수. 얘는 데뷔 때부터 신영철 기수가 탔던 마필이잖아요. 굳이 선행을 가려고 했고 제가 1400 나와서 죽으러 나왔고 그 다음에 1200 나왔고 1200에서 선행 가려다 실패했죠. 그래서 그때 그랬죠. 따라가야 되는 마필이다.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는 취소할게요. 왜냐면은 뭐 취소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분명히 어떤 변화를 보이긴 보일 거예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을 취소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따라가지 않느냐? 1400에 나와서 거리 검증하고 1200에 나와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선행을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지금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아도 이게 1400이죠? 예. 1300? 1300에서 이겼어요. 입상을 했어요. 근데 1번 게이트에서 정정희 기수가 타니까 어때요? 띵 하고 나오니까는 볼에 딱 맞는 순간 발주액도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외곽으로 돌아 나와요. 1번 게이트에서 여기서 외곽으로 돌아 12번 게이트로 뛰잖아요. 그리고 라스트에 또 올라와요. 라스트에서 무브가 되잖아요. 움직였다고요, 라스트에서. 근데 지난번에는 누구의 임기현 기수가 뒤에서 붙들고 있어요. 라스트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 격차를 하고. 근데 오늘은 9번 게이트야. 뭐 볼 거 있어요? 얘가 밀고 나가는 거지. 4번이 가든 7번이 가든 얘는 여기 붙어 있어요, 무조건. 넘어가든 최악의 경우가 여기고 최선이 여기 앞에 선행이에요, 9번은. 그거 뭐 김영군 기수가 모를 리가 있겠냐고. 여기서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정정희 기수나 임기현 기수가 두 번이나 1번 게이트를 달고 모래 맞고 뒤로 갔는데 조교사가 몰라요? 기수가 몰라요? 누가 몰라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모르는 게 이상한데. 그럼 9번 게이트에서 할 게 뭐 있어요? 뭐 득발을 해서 뭐 그러기 전에는 근데 두 번 다 1400m에서 그렇게 동떨어져 있으면서도 올라왔어. 쉽게 뛰면 뭐 거기다 주로까지 도와주면 뭐 거저 아니겠어요? 나노메타 이거는 좀 이게 지금 이 페더럴리스트 혈통인데 은근히 뛰는 마필이죠. 지금 5주 만에 나오고 부산 갔다 오고 뭐 좀 그래요. 컨디션은 아닌데 기본은 있고. 자, 콩코드 스포트입니다. 투어킹이요? 이거는 지금 언페럴드랑 지난번에 맞짱 깔 때 보면 언페럴드가 선행가고 그 외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언페럴드를 이겨야죠. 이겼다 졌어요. 언페럴드가 그랬군요. 언페럴드가 이겼다 졌고 투어킹은 걔랑 막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엔 코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면은 언페럴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그렇게 뭐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누구죠? 이 콩코드 스포트입니다. 콩코드 스포트의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지난번에 4번 텐베거죠. 텐베거인가요? 텐베거를 추구를 해서 10번 이 콩코드 스포트를 추천드렸어요. 근데 그 경주에서 금빛 천하가 맨 두 번이나 바닥 쳤던 금빛 천하가 날라오면서 6, 4, 10으로 끝났어요. 그죠? 저도 그날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게 말이 컨디션이 좋아졌다 속으로 머릿속에 그 전에는 제가 이거 인기 막 1위 차지하고 그럴 때 그 막 안 된다고 한 주 쉬고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 타는 거 보세요. 선입권에서 정정희 기수가요 붙들고 타요. 알고 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의 단점이 어디가 아프다는 거. 그 제가 그러잖아요. 단점을 커버하는 기승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마필에게 아주 딱 어울리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뒷타이어가 빵꾸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교 때도 힘들어서 막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더 심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요거 입상하기 전에 제가 안 된다라고 그런 좀 힘들다라고 입상이 안 된다. 인기에 부응하는 능력을 못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희 기수가 그날 타고 딱 이 마필을 알아버리잖아요. 붙들고 타잖아요. 선입권에서. 그렇게 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금빛 천하가 완전하진 않아도 그때 나빴을 때보다는 조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너는 똑같이 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텐베거를 머리 축을 해서 콩코드 스포트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콩코드 스포트가 지난번에 이제 타는 걸 보면 박태준 기수가 소위 말해서 마음을 비우고 탔습니다. 그냥 어깨에 힘 빼고 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예, 경기도지사배의 점순이거나 이경주의 콩코드 스포트나 이 조교를 세게 했어요. 그게 이제 진짜로 한번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겨보겠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순이고도 그렇고 콩코드 스포트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문더스트 같은 경우입니다. 자, 8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 440kg짜리 조교를 제대로 해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됐다 하니까 3주 만에 출전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해서 체중 빠지면 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점순이거나 이 콩코드 스포트거나 지금 조교만 막 세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이 더운 여름에 과연 저 말들이 얼마나 잘 먹었으면 저렇게 조교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콩코드 스포트의 단점이 뭐라 그랬죠? 꼭 여기 100m 남겨놓고 골인 지점 골대 100m 남겨놓고 꼭 발을 바꿔요. 발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발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마필은 뒷타이어가 빵꾸 났다라고 얘기는 조금 뭐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후구에 간결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간결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그게 표현하기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400m 잡으면 여기가 300m가 여기니까 400m 잡으면 300m까지는 잘 와요. 근데 300m 마지막에 100m 남고 숨이 턱까지 차는 거야. 껄떡껄떡거리다 탁 밖으로.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얘기예요.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말을 갖다가 지난번에 좀 내심 그냥 조교 조금 해가지고 얼마나 뛰나 한번 볼까 딱 그런데 왔어. 그러면 이번에 조교 조금 더 잘하면은 더 뛰겠지.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라니까 그게 문더스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토 클래스가 유리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글로벌 강타, 글로벌 파워, 라운드 아이맨, 한강 에이스. 자, 한강 에이스가 지금 30kg 정도 불어있죠? 30kg. 얘가 보통 475kg예요. 근데 박태준 기수가 무슨 대상 경주에서 출바로 낙마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게이트 열리고 낙마를 해요. 무슨 경주예요? 써있지도 않네. 이게 어디 있어? 19.7배. 문화일보배에서 여기 있네. 네, 농협회장배에서 문화일보배에서 선행 외곽에서 9번을 달고 9번을 외곽에 선행을 이게 여러분들 얘가 지금 워낙 성질이 칼칼해요. 그래서 막 뛰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좀 뭐랄까 몸이 좀 모래를 맞으면 일단 안 돼요. 얘는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체중이 지금 30kg 불어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번 게이트인가요? 8번 게이트에 있는데 8번 게이트에 있는데 과연 얘가 선행을 여기서 나설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30km 모래 선행. 근데 안쪽에 지금 빠른 말이 없어요? 없네요. 얘보다 빠른 말이 없네. 라운드 하이맨? 라운드 하이맨. 라운드 하이맨. 또 아까 그 라운더 뭐랑 그 유승환 기자 라운더 아리아랑 또 헷갈리네. 라운더 하이맨. 얘가 지금 컨디션이 좋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최악의 경우가 5-8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강 그 누구예요? 한강 에이스한테는 이런 게 얘한테는 최악이고 최적은 8-5죠. 이렇게 가는 거. 예? 선행 가고 5를 뒤에다 보내놓고 이거는 최고 나빴을 때 뭐 이거보다 더 나쁘면은 이제 아예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과연 얼만큼 버텨낼 것이냐 30kg에 늘어난 체중이 얘한테 얼만큼 데미지를 입힐 거냐. 그래서 이런 애들 보고 얘네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전개 첫 번째 두 번째 전개 두 가지의 전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2번 글로벌 강타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강타는 내측으로 기대는 사행하는 마필이야. 월요일날 그 누구죠? 원더풀 위크나 뭐 원더풀 위크 맞을 거예요. 원더풀 위크 하여튼 누구랑 동반 습볼에 카리즈마랑 했던가 하여튼간 그랬을 거예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요. 근데 목요일날 보니까 말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일단 훈련에서는 자 월요일날 조교 때는 볼게요. 카리즈마랑 했는지 예, 카리즈마랑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카리즈마의 외곽에다 두고 조교를 해요. 왜? 얘가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이니까 당연히 외곽에다 두고 해야죠. 내측으로 기대는 말을 안쪽에다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저거 뭐야? 월요일날 조교 검빛 동영상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측으로 기대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다 두고 했는데 오른발도 잘 써. 근데 수요일날은 그렇다 치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혼자 나와서 장추열 기수가 조교하는데 구보 한 바퀴 타고 조금 빠르게 올라 그러니까 말이 퍼져버려. 골대를 못 지나가요. 골인 지점을 못 지나간다고. 이게 여러분들 그 48조가 조교가 조금 센 편이죠. 약간 약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FM적이긴 합니다만은 조교할 때 아주 강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버거워한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뭐 콩코드 스퍼트나 점순이고나 걔네들이 이런 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훈련 때는 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체중 체크하라는 거죠.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얘처럼 퍼지면은 저거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게 좀 가늠이 되지만 지금 점순이거나 콩코드 스포트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남는 건 누구예요? 4번 글로벌 파워. 얘는 근데 430kg, 440kg, 430kg. 예. 근데 요건 진짜 근성. 얘도 카우보이 칼이 아니에요? 예. 근성 진짜 좋아요. 그리고 440kg, 30kg짜리 체형이 보면 여러분들 수요일 날인가 김동수 기수가 한번 스포를 하죠. 외주로 해서 한번 주폭 한번 보세요. 작지만 유연해요. 유연합니다. 유연해야 딱딱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응? 아니 북한 군대가 뭐죠? 인민군이나 독일의 병정이나 그렇게 발 팍팍팍 올리고 1km를 가겠어요? 10km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렇게 사람이 힘들게 발을 그렇게 높이 들고 가면. 부드럽게 가야죠. 부드럽게 가야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금 글로벌 파워? 글로벌 파워는 지금 28주에서 지금 소속조를 옮겼는데 25주로 감겼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욕심이 나는 마필은 티나는데 얘는 맨날 뭐 좋아도 그만큼 뛰기 때문에 이제 그만 좀 버릴까 싶습니다. 예, 7경주였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럭키운이 이 경주에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는데 조교 때 보니까 퍼져버려요, 말이. 그날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파이어 파워랑 동반 습보를 해요. 동반 습보를 하는데 완전히 퍼져가지고 김동수 기수가 막 채찍으로 두들겨 패도 이 느린 걸음을 얘가 파이어파이가 등치가 500kg 되기 걸음이 느리잖아요. 걔를 못 따라가. 얘도 걸음이 느리긴 합니다만은 못 따라간다. 얘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이 더위에 더위 먹은 거예요. 열사병, 일사병 걸리는 겁니다. 조교 빡빡 해가지고
예전에 뭐 제가 15년? 지금 2014년도인가요? 아니, 24년도인가요? 그럼 2024년이니까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되네요. 제가 막 배드민턴 시작했을 때 여름에 저는 그 뭐 체육관이 아니라 저 산에 이제 배드민턴장이 있었는데 이 여름에 모르고 이제 가서 이제 배드민턴을 아침부터 친 거예요. 화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쳤는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일사병인지 열사병인지 이게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리고 막 집에 오니까 이 땀이 말랐는데 몸이 막 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먹으니까 자꾸 이제 뭐 좀 배탈처럼 나요. 화장실 자주 들락날락거리고 막 난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감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진짜 막 사람이 늘어지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막 늘어지는데요. 뭐 온몸이 막 이렇게 뭐 바늘 이렇게 쑤시듯이 쑤시고 막 그래요. 그 나중에 결국엔 못 참아서 병원을 갔더니 뭐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약 먹고 하루 만에 났어요.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렇게 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더위에 땀을 얼마나 흘리겠냐고요. 아침에 나오면 속보만 해도 막 그냥 땀이 비 오듯이 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막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런 거거든요. 어디 아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열사병, 일사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세요. 제가 계속 지금 점순이고 오래든가 뭐 콩코드 스포트라든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슈어인입니다. 이거 참 뛰네요. 이게 지금 400km밖에 안 나가는데, 근데 얘가 여태까지 잘 뛸 때 보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선행 외곽에서 탔어요. 전부 다 모래 안 맞추고 탔어요. 다. 장거리에서 전부 다. 지금 박태종 기수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밀고 나올 거 초반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이런 거를 보면은 박태종 기수가 정말 머리를 쓰면서 말 탄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초반에 무리를 하더라도 그냥 400kg짜리를 갖고 무리를 하면은 저 같으면 무슨 생각이 저말 갖고 왜 또 밀고 나가니? 근데 얘가 차라리 초반에 무리를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선행 가면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잘 뛸 때. 그러니까 못 뛸 때는 뭐 다른 데 있었지만 잘 뛸 때는 항상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찾는 게 그거죠. 누가 선행을 가? 논스톱 기상? JS 군주? 그게 조금 빠르나? 용암보스 마이티 굿.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자꾸 딴 데로 가네. 마이티 럭키훈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럭키훈을 제가 참 얘기를 딴 데로 그 전에 이제 누구죠? 유승환 기수가 탔고 그 다음에 송재철 기수예요? 김철호 기수예요? 송재철 기수예요? 누가 하여튼간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기수가 전부 다 뒤에서 끌려 나왔죠. 끌려 나왔다고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동수 기수는 안 끌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는데 마이티 굿이 이 얘기를 이렇게 돌아서 하네요. 돌려서 마이티 굿이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한번 뭐 배다리 왕장가랑 동반 스포하고 하는데 쳐졌다고 말 컨디션 아니라고 이걸 빼버렸어요. 럭키훈을 축으로 해서. 그죠? 럭키훈이 인기 6위였었는데 인기 1위짜리를 빼버렸어요. 지금 욕심도 강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보세요. 자, 이렇게 말이 뛰고 있는데 여기서 김동수 기수가 고삐 길게 잡고 덜레 가요. 말이 조금 끌긴 해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엔토 얘기처럼 말이 이렇게 무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맥혔어요. 그냥 나갈 수도 없었고 또 얘는 자동 안배가 아니라 기수의 의도에 의해서 안배를 한 거거든요. 그 라스트 돌아서 날라오잖아. 마이티굿 이기잖아요. 근데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이 마이티굿이 그 당시에 컨디션이 아니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아니에요. 컨디션이. 근데 그러고 뛰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안토니오 기수가 그런 컨디션이 아닌 말을 끌고 나오는 게 기승술이라고. 늦발 해가지고 하얀 왕자? 하얀 뭐죠? 그 늦발 해가지고 뭐 날라오는 말 피자. 아까 저거 뭐 머니 장군하고 뛴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승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독여서 타는 거예요, 기수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능력이 세니까 아무 생각 없어. 배당판에 팔려. 빨간불이야. 아, 좋아. 아, 나는 빨간불 싫어. 고배당이 좋아. 고배당만. 그런 거 빼고 살 거야. 그냥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 9번 용암 보스는 매번 늦게 날라오죠. 오늘은 조금 빨리 붙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컨디션 좋고 안정적인 건 용암 보스밖에 없다. 이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드렸고 정상 제트 지난번에 이거 상대가 그렇게 뭐 슈원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앞에 간다라는 것뿐이지 뭐 그렇다고 빼지는 마십시오. 이마필이 뭐 어디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일단 정상 제트, 슈어인, 용암 보스, 마이티군 조금 난해한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9마리가 출전해는 1800m입니다. 혼합사건 8번 8마리가 출전해 있고요. 지모션 지난번에 차돌런 이겼어요. 차돌런 지난주에 깨졌죠. 제가 이런 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왈가닥 여기 나오고. 자, 일단 2번, 5번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저배당?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왈가닥이 아까 말씀드렸던 왈가닥이 뭐랑 동반수비? 퍼지킹이랑 동반수비 10마 국내산 육군 마필 오늘 데뷔전 치르는 마필하고 동반수비 얘가 져요. 근데 이 왈가닥이라는 마필 여러분들 한번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탈 때를 한번 보자고요. 자, 조교는 일단은 말이 돌아가지 않아서 까꾸로도 했고 바로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슈퍼 액톤 말했어요. 조인건 기수하고 이동화 기수하고 이제 좀 이 분간을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이 왈가닥 탈 때 한번 보세요. 스타트부터 딱 나오면 스타트 붙들고 나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깡 바닥에 있잖아요. 그냥 말 꽉 제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동화 기수 타는 거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떤 사이트에다가 최근에 눈에 띄는 기수는 이동화 기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분 안목 정도는 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팬이에요. 일반 팬이 사이트에 썼더라고. 자기 뭐 하여튼 그 얘기는 그만두고 하여튼간 분명히 어떤 뱉어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상가는 아니에요. 예상가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오는 그런 기수가 잘 타는 게 아니에요. 문세영 기수, 백태준 기수 이런 기수들 뭐 좋은 말들 많이 타잖아요. 자주 들어오죠. 근데 이동화 기수 같은 경우 뭐 좋은 말 타나요? 그냥 이 말 저 말 다 섞어서 타잖아요. 요즘에 박태준 기수야 뭐 좋은 말 안 탄다고 해도 문세영 기수 같은 경우 뭐 좋은 말 많이 타지 않습니까? 예전에 멀로 기수 같은 경우 보세요. 뭐 좋은 말 뭐 맨 똥말들만 태워주잖아요. 맨 안 되는 말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동화 기수도 어정쩡한 말 갖고 들어오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동화 기수. 자, 아무튼 근데 지난번에 이긴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냥 요거는 다른 맞거나 하십시오. 이 3번 찬란한 날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어디서 갔죠? 35조 있기 전에 21조에서 35조에서 지금 22조로 갔어요. 근데 이 마방에서 이것들을 이 마방에 있을 때는 이제 장치열 기수가 이제 막 고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점핑 출전도 했다고 말씀을 해요. 점핑 출전도 했잖아요. 거리 늘려 나가려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내측 사행을 교정을 순치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이 마방에서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게 안으로 기대는지 마는지 그걸 모르는지 아는지 하여튼간 뭐 전혀 조교 때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자 22조로 가서 이 참 희한한 마방이에요. 지금 숫보가 없죠? 숫보를 안 해요. 여러분들 막 발을 안 바꾸는 말을 그러니까 천천히 갔을 때 명령 전달하는 것과 아주 빠르게 갔을 때 명령 전달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숫보를 안 하고 말을 일단 순치부터 시키는 거예요. 순치가 되면 그때 이제 습보를 막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습보를 안 해도 돼요. 하면 더 좋지만 이거 말 습보하면은 분명히 밥 안 먹고 체중 또 빠져요. 그걸 우려하는 게 저는 그래도 그냥 구보가 낫다. 많은 구보가 낫다. 차라리 중점을 두는 건 포인트를 두는 거는 뭐 어떤 발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에 저는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부분에 있어서 다른 막건 뭐 어차피 2번 파이어파워와 왈가닥을 이기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다른 막건 좀
활용해도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1600m 2등급이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번 나누트입니다. 일단 선행은 가요. 근데 외곽에 있는 10번 이 로열 엘비스라든가 빨라요. 이 경주 자체가 장산미사일, 발베니, 문하킹, 뭐 모닝일 빠른 마필이 있는데 일단 나누트가 선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가정을 해요. 근데 얘 보면은 선행 못 갔을 때 죽었어요. 또 선행을 가더라도 무리한 전개를 했을 때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오수철 경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토니 기수가 전담해서 탄 마필이요. 안토니오 기수가 왜 전담해요? 힘 조절이에요. 힘 조절을 하다. 그러니까 다 라스트에서 다 무너졌어요. 근데 힘 조절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즐거운 여정이 라운포레센트가 격차를 좁히듯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행을 갔어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대. 타임이 뭐가 12초 8, 13초 4, 13초 9, 13초 9, 오수철이 12초 9에 2차. 이거는 뭐 주로가 가벼우니까 13초 7, 이동학 기수, 우리 김영군 기수는 15초 3. 이거 선행 가고. 이게 무리한 전개거든요. 전개 무리.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토니오 기수 전개 무리를 안 하잖아요. 무리하지 않으니까 라스트에 버텼는데, 자, 오늘은 1번 게이트예요. 이게 찬스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찬스냐면, 얘가 지금 장거리 지금 처음 뛰죠. 1400 한 번 뛰어봤나요? 두 번? 1400 한 번인가 뛰어봤다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제 1600m입니다. 1600m인데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의 뭐 빠른 마필은 있지만 최적의 조건이에요. 지금 조건은 최적의 조건인데 얘가 지금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장입니다. 최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냥 뭐랄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조건이 지금 너무 좋은 게 그냥 얘한테 집중적으로 지금 쏠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는데 선행을 간다고 가정을 하자고. 선행 갔어.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압박을 해요. 빠른 페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뭐 1700이 선행이 뭐 유리하다, 뭐 1400이 불리하다 막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그런 걸 따지기보다도 이 자체가 얘가 갖고 있는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스타트부터 붙들고 가야 돼요. 근데 붙들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지금 조건이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주로까지, 주로 2점까지 불량 주로기 때문에 얘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게 돼 있어요. 인기 1위 뻔한 거냐. 뻔하죠. 근데 이럴 때 어떤 대안의 마필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온다는 얘기인가요? 발베니, 장산 미사일, 라운비트, 이것도 컨디션 아니라죠. 로열 엘비스, 이거 지난번에 선행,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볼까요? 그 전에 선행 못 가고 외곽에서 딸딸딸딸 매는데, 이거 지난번에 4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죽기 살기로 몰고 선행 가잖아. 그 천마비 상 외곽에다 떨떨떨 달고 가가지고 라스트에서 격차 벌리고. 승부는 선행 이거 못 가잖아요. 그게 봐요. 라노트가 선행 가요.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게 외곽으로 오는 게 이 로열 엘비스예요. 로열 엘비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산 미사일 이런 말이 오겠죠. 홍드림, 모닝 이런 말들이 오기 때문에 저도 이 경주 몰라요. 근데 라노트만큼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16일 일요일 예상 10경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의 셋째 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